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손자 민수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함께 차려 먹었는데 갑자기 민수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제가 숨기려던 것들이 다 보였던 거예요. 식사 후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 자꾸만 올라가는 혈당 수치, 그리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까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음식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 이걸 먹어도 되나? 또 혈당이 오르면 어쩌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주 3번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지난 30년간은 특히 노년기 당뇨 관리에 집중해 왔어요. 제가 의사라고 해서 건강 관리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내 몸의 변화, 혈당의 미묘한 변동,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몸의 반응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당뇨 식단 조언의 상당 부분이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5세 이후에 우리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진대사가 다르고 소화 능력이 다르고 영양소 흡수율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40대, 50대와 같은 식단 지침을 따르라고 하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요.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혈당 관리가 안 된다고 자책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난달에 79세 박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5년이 되었는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만 먹어요. 단 것도 일절 안 먹고요. 그런데 왜 혈당이 200을 넘나요?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는 건강한 식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리는 실수들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적게 먹기였습니다. 적게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하루에 2끼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장시간 공복이 되면 오히려 간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방출합니다. 이를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75세 이후에는 더욱 심해지죠.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간식으로 자주 먹기였습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사과 반 개씩 하루에 3번 드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과당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과일도 75세 이후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S의 번째는 국물 위주의 식사였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이나 국물 위주로 드시게 되었는데 이런 식사는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고형식을 씹는 과정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쌓이고 쌓여서 할머니는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진다고 좌절하고 계셨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5세 이후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20대의 약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인슐린 분비 자체가 줄어들고 분비 속도도 느려져요. 둘째,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했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저장 공간도 함께 사라지죠. 셋째,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라는 전분 분해 효소가 줄어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넷째, 수면 패턴의 변화로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변화를 역이용하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제 자신의 당뇨 관리 경험을 통해 발견한 노년기 맞춤 혈당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7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단계, 하루 5번 소량씩 나누어 먹기. 이건 단순히 적게 먹자가 아닙니다. 노년기 췌장의 특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아침 7시, 오전 10시, 점심 1시, 오후 4시, 저녁 7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소량씩 먹으면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각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절반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75세 이후의 췌장은 마라톤 주자가 아니라 단거리 주자거든요. 한 번에 많은 일을 시키면 지쳐버리지만 조금씩 자주 일을 시키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2단계,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이건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예요. 식사할 때 순서를 바꿔보세요.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 배출을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호르몬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3단계, 물을 식사 30분 전에 마시기. 이건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지혜인데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맞는 방법이에요.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러면 위산 분비가 적절히 자극되고 소화 효소도 준비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이 더 천천히, 더 안정적으로 흡수되죠. 반대로 식사 중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혈당이 더 불규칙하게 올라갑니다. 4단계, 저녁 6시 이후에는 고형 탄수화물 금지. 이건 제가 75세 이후부터 시작한 방법인데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밥, 빵, 면류를 드시지 마세요. 대신 달걀찜이나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 준비를 하는데 이때 혈당이 높으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유지와 혈당 조절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단계, 식후 10분 산책의 마법.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거나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10분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속도가 3배까지 빨라집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이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요. 여기서 할아버지들의 비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식탁 옆에 작은 수건을 하나 걸어놨어요. 식사를 마치면 그 수건으로 식탁을 닦고 설거지할 그릇들을 정리하고 부엌 한 바퀴를 돕니다.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이 바로 식후 운동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옥수수 전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식사 전에 옥수수 전분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면 장에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80대 중반부터 시작한 방법인데 혈당 스파이크를 정말 많이 줄여줘요. 이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량다빈도 식사는 간헐적 인슐린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췌장이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죠.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면 인크레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GLP-1과 GIP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마치 천연 당뇨약처럼 작용해요. 셋째, 식전 수분 섭취는 위 수용체 자극을 통해 소화 호르몬들의 분비를 최적화합니다. 넷째, 저녁 탄수화물 제한은 야간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새벽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다섯째, 식후 가벼운 활동은 GLUT4 수송체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 할아버지 78세의 이야기. 김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2년이 되었어요.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죠. 선생님, 저는 현미밥만 먹고 운동도 매일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자세히 살펴보니 할아버지는 하루 2끼만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현미밥 한 공기 반, 저녁에 현미밥 한 공기를 드시는 거였죠. 제가 위에 5단계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신기해요. 더 자주 먹는데 혈당이 떨어지다니. 그리고 뭔가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 할머니 82세의 변화. 할머니는 혈당 때문에 좋아하던 요리를 포기하고 계셨어요.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혈당이 오를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할머니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특히 식사 순서 바꾸기가 큰 도움이 되셨어요. 2개월 후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밥 짓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였네요. 그리고 손자가 할머니 요리 맛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박 할아버지, 85세의 놀라운 회복박 할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셨어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라하셨어요.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10.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더 똑똑해지는 거였네요. 우리 몸을 이해하고 맞춰주니까 몸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 몸을 이해하고 맞춰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셨어요.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명품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된 명품 시계도 적절한 관리만 해주면 새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제 몸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죠. 혈당 관리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예요. 젊을 때 쓰던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되고 지금의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7일만 시도해보세요. 첫 3일 동안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4일째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머리가 더 맑아질 거예요. 7일째가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수치의 변화를, 몸의 변화를 가족들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더 활기차졌다는 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몸이 아직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 느낌을 다시 찾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깨달으실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중요한 건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걸요. 제가 손자 민수에게 들었던 그 말 기억하시죠? 할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은 민수가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요즘 너무 건강해 보여서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내 몸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매일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5단계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혼자서 어렵다면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함께 하면 더 쉬워질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알림벨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러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니까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91세 현역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면 노년기 건강 관리의 모든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수면과 혈당의 숨겨진 관계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